아,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 러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은 처음 알려드릴 거예요.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60분 동안 일반식으로 살 빼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참여자분들한테 제가 이메일로 강의 녹화본이나 제가 적었던 전자책,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도 정보는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정보를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딱 체크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로 제가 중간에 퀴즈를 총 2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퀴즈가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 강의로 인해 뭐 참가비를 걷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 개인 사비로 퀴즈 맞추신 선착순 2분, 그래가지고 총 4명한테 음료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 오디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줌 체크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작 전에 신청서 쓰실 때 투표하셨잖아요. 이게 다이어트 고민에 대한 조사를 제가 했는데, 1위가 식사예요. 밥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지가 가장 모르겠고, 그다음 2번째가 운동. 그 다음에 뭐 수면과 활동이 있죠. 뭐 제가 2주 전에 비슷한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번 주제에서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동 관련된 얘기도 조금 넣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식사, 운동, 수면, 활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단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뭐 밥만 잘 먹어서 아니면 운동만 열심히 해서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조화롭게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단 진짜 시작에 앞서서 3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첫째는 이제 강의 진행 중에는 음소거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끝나고 Q&A 할 때는 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계속 확인하겠지만 오디오가 겹치면 방해가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듣고 나면 지금 당장은 살 빼야지.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정보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뭐 노트 필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 뭐 컴퓨터로 듣고 계시면은 컴퓨터 타이핑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1시간, 제가 진짜 알차게 채워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뭐 저를 자주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게시글을 통해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도비만 출신 130kg에서 35kg을 감량했었고 그다음에 어쩌다가 이제 체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년 정도 체육업계 혹은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고 있는 중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교정 트레이너로, 온라인에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코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얘기한 지는 1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00명 정도 넘는 분의 다이어트를 함께 돕고 있고, 저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감량하신 분은 한 28kg 정도를 빼셨고, 이제 다른 분들은 한 달에 평균 한 3kg? 아니면 허리둘레는 2cm 이상 이렇게 감량을 하고 계시니까 저만 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일상에 적용하시면 살 무조건 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집중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일반식으로도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굳이 힘든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예, 뭐 바지가 갑자기 커져 버리거나 아니면 지인을 만날 때, 살 빠졌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한 뒤에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 효과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진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소중한 시간 내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제 스토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일단 아까 제가 130kg 출신이라고 했죠.
130kg 고도비만 출신해서 뭐 한약, 양약, 보조제, PT도 100회 정도 받았었고요. 뭐 요새 유행하는 혈당, 저탄고지, 키토제닉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수술 빼고는 다 해봤어요. 근데 물론 전부 체중 감량에 효과는 있는데 보통 적게는 한 5kg? 아니면 많게는 30kg 넘게 뺐었어요. 아, 일단은 사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했네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식단이라고 하죠. 왼쪽 사진 보시면은 닭가슴살, 아몬드, 야채, 현미밥 이런 걸로 제가 하루에 한 네다섯 끼를 먹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 정도를 했어요. 사진 보시면 제가 원래 셀카를 잘 안 찍는데 이때 코피 흘려가지고 사진을 찍어둔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쓸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만큼 다이어트에 제가 간절하고 진심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 여기서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타이트하게 식단 조절해가지고 살을 뺐는데 뭐 요요가 왔거나 그런 경험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오른쪽은 인바디 그래프. 보시면 이제 18년도 6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6월 말부터 3월까지. 왼쪽에는 이 당시에 트레이너가 매일 기록을 보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거 먹었다,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걸 계속 보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었죠. 35kg을 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바디 측정한 당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 나 목표 이뤘다. 나 이거 측정했다. 아, 살 다 뺐다. 이 당일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댓글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혹시, 혹시, 아, 네, 폭식 보상.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 당일날 먹은 사진인데 이것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한 8끼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은 행복해 보이죠? 당일날 이제 참았던 음식 먹어서 이때도 기분 좋아서 셀카를 찍었었는데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거 다 좋아요. 뭐 어떻게 빼든 방법이든 다 좋은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빼가지고 다이어트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과식, 폭식, 그리고 뭐 간식 모든 제어가 터졌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다이어트를 하던 목표를 달성한 뒤에 지금까지 했던 습관을 바꿔버리면은 결국에는 요요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루만 먹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요요가 왔죠. 막 빨리 오진 않았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30 몇 킬로 찌는데. 근데 이거 요요가 다시 오고 나서 제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찍은 사진들이 없어요. 원래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록을 남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 나 다시 다이어트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진을 한두 장씩 찍어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에 비하면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거 운동 딱 시작할 때 다이어트 정보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번 뺐던 경험이 있긴 한데 아,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가 더 필요하겠다, 공부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자료는 없어요. 이건 지금 현재 네이버에 제가 다이어트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뭐가 뜨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보면은 뭐 1위 키토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보조제, 약, 뭐 서브웨이, 한약, 시서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만 진짜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1위부터 뭐 10위까지 전부 다 살이 빠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거를 이제 제 스스로도 이미 한번 요요가 왔기 때문에, 뭐 한 번이 아니죠. 엄청 많은 요요가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이때부터 제가 전공을 체육으로 바꿨어요. 편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생리학, 영양학, 뭐 이런저런 공부를 시작하고, 뭐 단순히 이런 SNS, 뭐 여러분도 저를 SNS에서 보고 찾아오셨겠지만, 누가 빠졌더라, 이런 정보가 아니고요.
그냥 책을 보고, 아, 이래서 살이 빠지는구나 해서 내 몸에 하나씩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에 25kg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10kg 빠졌다가, 요새는 뭐 왔다 갔다 2, 3kg, 술 약속이 좀 있을 때는 늘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뭐 현재는 키가 제가 좀 커요. 키가 188에 체지방률은 한 15에서 2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제 몸에 너무 만족을 합니다. 좋아하는 옷도 있고, 음식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되게 자유롭게 먹어요. 그래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저도 다이어트를 성공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은 그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반식으로 살을 뺀다고? 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보는 많은 정보, 대부분은 식사 양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흔한 다이어트의 개념, 그 개념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오늘 하나씩 푸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 다이어트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무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 있죠. 이거를 나뭇가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다이어트 인생에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왜 실패를 했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다이어트 도전 안 해본 분 계세요? 없으시죠? 다 해봐가지고 어려우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이어트가 왜 어려운지, 왜 실패했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같이 확인해가지고 제 생각도 공유해 드릴게요. 다이어트는 왜 어려울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을까? 식욕, 나나님 식욕, 요요가 자꾸 와요. 생활 패턴, 스트레스, 아, 다 맞습니다. 술, 식욕. 오늘 참여율 왜 이렇게 좋지? 예, 간식이 먹고 싶어. 자신에게 관대요. 원근님 또 오셨네. 예. 달달구리. 달달구리도 좋죠. 대부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예, 지속하기 어렵다. 입 터짐. 와, 모든 이유가 많았어.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몰라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방법을 몰라서 못 빼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안에서 이제 실천의 부재라고 말하는데 오늘만 먹고 오늘만 쉬고 특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너무 많죠. 음. 그래서 첫째는 몰라서, 두 번째는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못해서 상황의 부재예요. 이제 방법도 알고 의지도 있는데 각종 상황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보면은 뭐 육아, 회식, 모임, 행사 일정, 업무, 스트레스 너무 많죠. 그래서 다 알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부분들, 뭐 육아하는 분들, 제가 주부분들은 왜 어려워하는지 솔직히 공감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됐나? 집안일 시작하면서 바로 공감 못 했어요. 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진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 돼요. 네, 꼭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몰라서, 안 해서, 못해서 이 세 가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어찌됐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실천, 실천은 여러분이 당장 마음을 잡아야 돼요. 오늘은 너무 늦었죠? 내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의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또 선언하거나 사람들한테 나 이번에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해서 조금씩 약속을 줄여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나 이번에 PT 끊었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예.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 호르몬. 예. 다이어트에서 솔직히 호르몬에 대한 얘기는 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수많은 뭐 인슐린, 글루카곤, 뭐 그렐린, 렙틴, 뭐 별의별 호르몬이 다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인슐린, 인슐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혹시 인슐린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 당 조절, 혈당 조절. 와, 바로바로 나오네요? 아, 제가 난이도를 좀 더 높였어야 됐나? 맞아요. 일단은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하면은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죠. 근데 이 혈당이 올라간 거를 낮추기 위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낮추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10이라고 할 때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 10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들 있잖아요. 남은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변하거나 근육으로 변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벌크업 하시는 분들 근육 키우려면 체지방 증가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슐린 호르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살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식 같은 걸 먹거나 이럴 때 혈당이 자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호르몬 중 하나예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호르몬 중에서도 뭔 말 아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자주자주 뿜어져 나오면은 이제 몸은 적응을 하고 조금만 먹어도 호르몬이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너무 어렵게 말하나? 잠시만요. 어찌됐든 이제 그거예요. 막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금의 당만 먹어도 우리 뇌는 우리 주인이 또 많이 먹겠지 해가지고 과도하게 분비를 할 때가 생깁니다. 이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즉 인슐린 저항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영양소 중에서 혈당이 크게 오르는 순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혈당이 오르고요. 그 다음 단백질이 오르고, 그 다음 지방이 오릅니다. 뭐 지방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어찌됐든 뭐 식사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오를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정보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탄수화물만 적게 먹으면 혈당 떨어뜨리고 살이 빠지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딱 이 정보만 알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영양학회에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에 최소 100g 이상의 탄수화물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100g이면 이 100g이 음식의 양 자체는 아니고요. 이 음식 안에, 예를 들어 밥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식이섬유, 뭐 다양하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뭐 밥 210g 중에서 탄수화물이 한 70g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 음. 그러면은 하루 총 섭취량이 최소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는 드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위가 작다고 해도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이상은 무조건 드셔야 된다. 하루 전체 끼니에.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소적으로 드셔줘야 되고, 아까 말한 호르몬에서는
지금은 인슐린 정도만 알고 가셔도 음, 적당합니다. 뭐 다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기회 되면은 다음에 호르몬만 얘기해서 강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인슐린이라는 게 식사 후에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체지방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너지면 흔히 말하는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슐린에 대해 문제를 가진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당장은 몸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몸에 티가 나지 않아도 한 40대 혹은 50대가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당뇨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잔병 치레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빌미로 건강도 찾고 인슐린 저항성도 찾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중 감량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나 살 빼겠다라기보다는 내 건강 찾는다라고 하시면 몸무게나 허리둘레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과정이라고 아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뻔한 다이어트 개념을 확인해보고 하나씩 부셔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아,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더라 했던 거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겠어요? 운동. 민규님 자꾸 귓속말로 보내시네. 결식 운동, 저탄고지, 후식, 운동. 아, 네, 맞아요. 오늘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어우, 왜 땀이 나냐? 긴장했나 봐요. 오줌 벗게. 간식만 끊어도 빠진다고. 간식만 끊어도 빠진다고? 2,000대 사랑 올리기. 야, 근데 다 맞는 말? 같고요. 대부분 오늘 생각하셨던 게 답변이 될 거예요. 가봅시다. 아직 페이지가 50페이지가 더 남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까? 빠짐. 네. No. 아, 나나님 저번에, 민규님. 네. 그러니요. 음,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제 27님. 네, 이름이 27인데. 평소에 먹던 양보다 적으면 빠질 것 같아요. 대부분 적게 먹으면 빠진다고 알고 계신데, 와,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 다이어트 고수분들. 일단, 무작정 적게 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가는데도 에너지가 사용이 되거든요. 뭐 눈을 감았다 뜨거나 숨을 쉬거나 소리를 듣거나. 예. 지금 저도 이렇게 막 말하고 있으면은 와, 막 칼로리가 막 차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요. 아까 기초 대사량 말씀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내 대사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기초 대사량 계산기 이렇게 해서 스펙 적으면은 기초 대사량이 나와요. 아니면은 인바디 검사 하셔도 나오고. 근데 이 기초 대사량은요. 보통 여성이 한 1300에서 1500 칼로리 정도 되고 남성은 1800에서 22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본인의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겠어요? 기초 대사량보다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빠져요. 음,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규신님 약간 너무 전문가인데? 일상생활 불가. 예, 맞아요. 빠지긴 빠져요. 수분이 빠지고,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건강이 빠집니다. 예, 이거는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고수분들은 본인이 체감해서, 아, 덜 먹으면 안 되겠다를 몸으로 느껴. 저도 이제 예전에 하도 해가지고 여기 M자 탈모가 좀 있거든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아, 그래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일단은 기초대사량 미만보다 드시면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전 솔직히 이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깜빡. 진짜 위험해요. 어.
그거는 이제 며칠 안 해본 분들이야. 예, 살인 비수,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단식 같은 것도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계속 1000칼로리, 1500칼로리 이렇게 먹어라 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슐린 얘기하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인슐린은 계속 혈당을 올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살이 잘 찌는 체질은요, 적게 먹는 사람들. 그래서 몸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인이 음식을 너무 안 먹는데? 와, 그러면, 아예 음식을 안 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장해둬야겠다. 언제 우리 주인이 또 안 먹을지 몰라. 언제 위험해질지 몰라. 그래서 적게 먹고 살을 빼시는 분들은요, 몸이 뭐 저장 상태, 비상 사태, 긴급 사태, 뭐 말 많잖아요. 결국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게 봐야 됩니다, 다이어트. 어쨌든 살 빼기 참 어렵죠. 뭐 많이 먹어도 안 된다, 적게 먹어도 안 된다. 저도 아직 네,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네, 선아님 들어가시고 맞아요. 지방만 저장하고 근육 빠진다. 아예 그냥 몸 대사가 망가지는 거죠. 대사가 저희가 비만이 대사 질환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적게 먹기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틀렸습니다. 예, 적당히 드셔야 돼요. 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추가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 두 번째는 진짜 말이 많은 주제예요. 한 번쯤은 구매해 봤을 거예요. 차전자피, 카테킨, 글루타치온 다양한 분들이 판매를 하죠. 그래서 물론 각종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런 다이어트에 유명한 것들이 살이 1, 2kg 정도는 빠진다고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많이 검색해 봤고 그래서 이제 드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먹을 때마다 계속 1, 2kg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가 100kg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꾸준히 먹으면 99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생 먹어야 99kg, 99kg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일이 생기거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제품을 안 산다. 그러면은 끊겠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1kg 정도가 요요가 와야 되는데 한 2, 3kg 좀 더 크게 요요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드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새로 뭔가 고민된다. 이제 각종 제품을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저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차라리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건 멀티비타민 정도 드시고 그리고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것들. 의사분들이 진짜 몸에 필요하다고 처방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건강기능식품들 있죠. 그냥 뭐 인플루언서들 판매하는 거, 뭐 인증받지 못한 것들.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막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사기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보조제를 추가하셔가지고 매달 고정 지출을 늘리지 마시고 생활 습관 바꾸는 게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 살짝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드디어 본 주제입니다. 말 정말 많죠. 일반식 어떻게 먹어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금씩 자주 먹어라. 라는 말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포만감을 꾸준히 유지해서 입 터짐을 방지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6끼를 먹었어요. 근데 뭐 9시, 12시, 3시, 5시, 9시 이때 식사를 나눠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지를 못해요. 이거 내가 하루에 6끼를 평생 먹어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식사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 몸도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하고, 저장을 하고, 배출을 하고, 뭐, 체지방을 빼고, 이럴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끊임없이 넣으면 살 빠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하루에 두 끼, 혹은 세 끼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두 끼 먹어요. 저는 하루에 두 끼 먹고, 만약에 본인이 운동량이 어마무시하다 하는 분들은 세 끼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점심, 저녁. 시간은 자유롭게 하루 두 끼, 점심, 저녁. 대신 제대로 드셔야 돼요. 맛있게, 배부르게. 이거는 이제 식사의 종류 말고 비율부터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 하는 분이 영상을 하나 올려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퍼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은 칼로리가 간식의 종류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살이 빠지는 비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요. 대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필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밥, 나물, 김치, 생선 등 한식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식을 할 때도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중식을 예로 들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렇게 탄수화물 종류가 있죠. 이럴 때는 탕수육을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요. 양식을 드실 때는 파스타, 피자, 리조또 이렇게 있으면 스테이크랑 치킨 샐러드를 추가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한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밥에 라면, 피자에 파스타, 짜장면에 짬뽕 이런 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 한 세 가지 정도 확인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첫째로 탄수화물 단백질이 있는가, 둘째 하루 전체적으로 너무 식단을 하고 있었진 않았나, 셋째 포만감식 기준으로 7에서 8 정도 만족감 있게 식사를 했는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음식의 종류가 아닌 비율, 한 끼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네. 이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신 영상처럼 음식의 종류가 아닌 비율을 먼저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까 식사 예시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강의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양만 보여드린다고 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캡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외우셔도 좋고 설명은 이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양 기준은요. 하루 식사 기준이고 무슨 어느 협회에서 퍼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코칭하면서 뭐 프로그램 하면서 이 정도 양 사이로 드시니까 살이 잘 빠지더라. 별 무리 없이. 음,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표고요. 신빙성은 없어요. 경험에 있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도 뭐 코칭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제가 드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하루에 탄수화물 100에서 200g, 단백질은 80에서 160g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양이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단순하게 탄수화물은 밥, 햇반, 그리고 단백질은 돼지고기로 비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 기준이고 밥은 하루에 두 공기, 그리고 단백질은 뭐 돼지고기나 다른 고기 드셔도 돼요. 400g 정도 드시면요. 탄수화물은 약 140g, 그리고 단백질은 100에서 120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의 양 말고 음식 안에 있는 성분들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식사 어플 같은 거에 기록을 하셔도 좋고, 먹다 보면 감이 어느 정도 와요. 나 이 정도 먹어야 되는구나. 감이 오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김치, 나물, 아니면 다른 반찬들 있죠. 한식 종류 반찬들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지방은 유동적이에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지방은요, 억지로 찾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억지로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충분히 기준을 채울 수도 있고, 막 지방을 억지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제가 따로 체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 먹는다고 살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방 먹는다고 살찌는 거는 아니에요. 음, 이거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지방. 오히려 좋은 지방들은 몸에 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호르몬 대사의 주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사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가볼게요. 식사는 규칙성.
그리고 하루에 두세 끼 정도 드시는 것, 그리고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살을 뺄 것. 이 자연식을 드시면 물론 좋거든요. 근데 가끔은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막 종류 같은 거 말고 비율을 먼저 맞추는 걸 신경 쓰세요. 그리고 비율 잘 맞추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종류를 가공식품에서 자연식으로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면 훨씬 더 건강한 감량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대의 문제. 많이들 말하죠. 간식과 술. 아마 간식이랑 술 둘 다 안 먹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간식과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중하고 계신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사회생활, 모임. 음, 맞아요. 스트레스, 입심심, 노이즈, 경조사.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고수분들 너무 많아요. 뭐지? 익명을 하고 해가지고 제 경쟁사들이 온 건가? 하여튼. 자, 제가 생각하는 밥보다 규칙적으로 간식을 먹게 된다면, 맞아요. 간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욕구예요. 간식 자체에 중독이 됐거나, 빵에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자리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내 몸에 영양이 부족해서 뭐 간식을 찾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막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러면 하기 싫죠.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간식이나 술도 먹지 마라. 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더 하고 싶어.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아니 그냥 생활 습관 할 때 드시라고 합니다.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날 뭐 간식 먹어라, 뭐 먹어라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딱 두 가지 기준은 지켜주셔야 돼요. 아예 매일 간식 먹으면 살 못 빼죠. 음. 그래서 딱 두 가지 기준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째로 절대로 식사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간식은. 뭐, 간식 자체가 칼로리가 높은 거나 달달한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먹었으니까 밥 굶어야지.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필요한 영양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야식 혹은 다음날 과식, 이런 거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드셔도 확실하게, 아까 말했죠. 뭐 점심, 저녁 드실 거면 식사하고 간식 드세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신 주 1에서 2회만 드세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간식 자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달달하고 배부르게 드시진 않으세요. 그냥 조금 조금씩. 일하다가 과자 하나, 뭐 하다가 사탕 하나, 뭐 하다가 초콜릿 하나. 아니면은 뭐 카페를 자주 가신다던가. 이게 제가 초반부에 말한 인슐린 저항성 있죠. 조금씩 간식을 자주 먹는 거. 가장 위험해요. 어. 그래서 주 1에서 2회 정도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 드시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건데, 그냥 과자, 이런 봉지 과자 작은 거 드실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좋아하는 간식, 뭐, 케이크나, 뭐, 저는 뭐, 뭐랄까요. 바움쿠엔? 그런 구운 과자 같은 거나. 저는 케이크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에 한 번씩 케이크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서, 저 뭐, 코칭이나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매주 일요일에, 매주 일요일, 그때 다음 주 간식의 날을 정해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무슨 요일 먹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요일이랑 토요일 이렇게 먹습니다. 디저트. 전 두 번씩 먹어요. 워낙 디저트를 좋아하는 타입이라. 다음은 술입니다. 너무 많이 많죠. 술자리가 많고 관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양보를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죄송한데, 술자리가 관리가 안 되면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예. 어쩌다가 한두 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내가 뭐 어쩌다 한두 번씩 약속이나 모임이 있어서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막 주에 3, 4일 정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지금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술을 줄이는 연습이 1번이에요, 1번. 무조건 술 줄이셔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난 술은 못 줄이겠는데 다른 건 열심히 할게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뭐 하루에 몇 걸음 걷고 운동도 할게요. 대신 술도 마시겠습니다. 이러면 간이 아작납니다. 어, 간 아작나요. 우리 금방 병원 가요. 그래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술자리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 아무리 많아도 주 1회, 주 1회예요. 진짜 100번 양보해도 주 1회. 그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 하기 힘듭니다. 어, 이 일에도 과음하시면 안 돼요. 과음하시면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빼놨는데 하루 만에 리턴 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술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만약 드실 거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거. 그래서 간식과 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식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그 먹을 거면 제대로 주 1, 2회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식사 제대로 챙기고 간식 드셔라. 예. 그리고 술은 줄이지 못하면 다이어트 어렵습니다. 술자리가 많은데 살 뺄 수 없을까요? 예, 못 뺍니다. 술 자체 문제도 있지만 술 마시면서 내 제어가 다 풀려요. 뭐 술자리 끝나고 간식을 좀 더 추가한다던가 그냥 그 하루에 먹는 게 어마어마해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저 술 마시면요. 중간중간에 뭐 아이스크림 찾아다니고 안주 튀김만 찾고 막 이러거든요. 어, 이렇게 다이어트 오래 한 사람도 술 한 번 들어가면 제어가 되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술은 진짜 조심하셔요. 자, 이번에는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 식사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어요. 이분은 이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탄수화물은 적당하게 챙겨가면서 단백질 양을 늘렸죠. 야채도 종종 추가해서 드셔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조금 뭐라 그랬었어요. 너무 식단 같다고. 저는 막 식단 같이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반식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 걸 드셔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했었고 이분은 이제 외식을 자주 하셨던 분. 보면은 제가 아까 식사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비율. 영양 비율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분은 밖에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풍부하게 해서 드셔주셨고 예, 네, 다섯 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분은 지금도 받고 계신 분이고 요새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멘탈적인 것 때문에. 하여튼 이분은 이제 요리도 잘하시고 음식 구성도 너무 잘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종류도 다양하게 먹고 뭐 떡볶이, 튀김도 가끔 듣고 드시고 어찌됐든 이제 제가 보여드린 식사들이 살이 빠지는 식사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어때요? 이 정도는 드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나도 먹을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좀 드나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충분히요. 네,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면. 오케이. 개꿀?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분들도 있어요. 안 먹히는 분들은 정상 체중에서 약간 마른 체중 가는 분들, 정상 체중에서 마른 몸을 원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냥 이제 정상 체중까지만 목표한다. 나 그냥 단순히 오태 정도 아니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만 다이어트 하고 싶다. 라면 이게 제가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평생 먹고 싶어요. 좋죠. 이렇게 평생 드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아까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에 김치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요리를 하는 날이라서 밥에 김치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제 식사에 단백질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메추리알 까 먹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비율이 중요해요. 예, 하여튼 이거는 오늘 먹었던 식사의 예시고 이제 맨날 나오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두 분한테만
그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뭐 할 때 사진 좀 써도 되냐 하니까 흔쾌하게 허락해 주셨던 분들이고 뭐 다른 분들도 사진 보여주실 분들 많겠지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부탁을 안 하면 안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두 개의 식사는요. 이 두 분이 하셨던 식사예요. 왼쪽 분은 지금 한 27, 28kg 정도 감량을 하셨고 아까 식사하셨던 그 막 고기국수랑 이런 거 드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이분. 이분은 기간 한 7, 8개월 정도 됐고 오른쪽 분은 이제 아까 제가 뭐 식단에서 뭐라 했던 분. 이분은 12kg 정도 감량을 하셨고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멈췄어요. 왜냐하면 살 빼가지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지셔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 식사 관리가 조금 어렵대요. 뭐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멈춰 계신데 아마 제가 조만간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말고도 이 일반식으로 살을 빼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진짜 제가 이렇게 티를 잘 못 내요. 후기 같은 거를 원래 빡 뿌리고 비포 애프터 뿌리고 아, 이 살 진짜 잘 빠져요.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후기도 글로 막 갖고 왔죠. 그래서 일반식 드시면서도 이제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하시고 저도 그랬고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도 프로젝트 하나 시작한 지가 한 4일? 4, 5일 정도 됐는데 아마 다음 주에 체중 측정하면 무조건 빠져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이거 먹는다고 건강이 안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식사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시간이 잠깐만요. 13분 남았네요. 슬라이드 20개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종류보다는 비율 먼저 연습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풍부하게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포만감. 이 포만감이 7에서 8 정도 유지하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맥스가 10이라면 그리고 간식 주 1, 2회 정도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음주는 무조건 1회 이하로.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퀴즈 낸다고 말씀드렸죠. 퀴즈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장에 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적어 주실 때 앞에 성함을 적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막 응원하는 튜브님, 27님, 뭐 로이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맞춰도 이름을 모르면 선물을 못 드려요. 그래서 예시로 채팅을 쳐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셨죠? 확인했죠? 자, 바로 갑니다. 퀴즈. 자, 정답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봅시다. 27은 뭐야? 어때? 27님? 성함이 27인가요? 27님 정답. 정답은 4번이에요. 한우님 아쉽고, 현영님, 설선영님이랑 27님은 제가 끝나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다들, 네. 아, 맞춰주신 분들 좋습니다. 조금 이따 퀴즈 하나 더 있어요. 네, 퀴즈 하나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채팅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4번이 정답이냐? 그러면은 다른 식사들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풍부해요. 뭐 1번은 생선에 밥 있고, 2번은 사과에 뭐 밥도 있고, 계란도 있고, 3번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식사는 1번, 3번. 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어빵에 짬뽕. 솔직히 조합 자체도 맛있는 조합인 것도 모르겠는데 영양 성분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한 끼 드실 때 대부분 단백질 부족할 때가 많아요. 거의 열의 아홉은 제가 단백질 더 드셔라 하는데 식사에서 탄수화물 잘 챙기는 분들은 너무 많죠. 근데 단백질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음. 뭐 PPT에 점이 하나 생겼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맞추신 27님, 선영님은 이메일로 27로 돼 있죠? 이메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얘기해 봅시다. 오늘 참여도가 너무 좋아서 뭔가 조금 신나네요. 열심히 운동하기. 좋아요, 좋아요. 굿잡. 힘들어요. 열심히 하면 배고파요.
힘들어요. 좋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좋죠. 좋은데, 일단 저는 그거예요.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막 홧김에 헬스장 등록하고 며칠 갔다가 회원권 기부하신 경험 있죠? 3개월 끊고 3일 나가고. 예. 이것도 이제 제 과거 얘긴데, 뭐 지금은 트레이너니까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자주 가지만, 이제 저는 저를 못 믿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운동 꾸준히 가려고 한 달씩만 결제를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최대 3개월 이상은 결제를 안 해요. 언제 어떻게 운동 습관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결제할 때마다 인지를 해야 돼요. 차라리 돈을 좀 더 내시고 개월수를 끊어버리던가, 뭐 예를 들어 PT 같은 거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PT 등록하실 때도 보통 이제 많이 등록하면은 저렴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많이 등록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내시고, 맞아요. 의심해서 한 달씩만 결제해요. 그래서 운동 시작하실 때는, 아, 나 평생 해야지. 이 생각으로 결제하시는 건 좋은데, 어, 무조건 열심히 운동한다기보다는 평생 한다. 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맞아요. 한꺼번에 내면은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 5일, 주 7일 이렇게 다짐하면 절대 못해요. 절대. 저도 이제 지금은 주 4일에서 5일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전 직업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습관 만드는 데만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주 1일, 일만 하자 반년, 주 2일만 하자 반년. 근데 하다 보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 욕심이 생겨요. 와, 내 몸이 변하네? 오, 내가 건강해지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본인들이. 뭐, 주변에 보면은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취감도 그렇고, 스트레스 해소도 그렇고, 예, 분명히 이런 감정을 같이 느끼면 좋을 텐데, 일단 지금은 굳이 막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근데 갑자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성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유튜브로 보셨을 거예요. 뭐, 허리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의 책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이 그래프는 이제 나이에 따른 조직의 태화 정도예요. 그래서 근육과 뼈에 비해 이런 근육과 뼈 있죠. 그 안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있어요. 뭐 연골, 힘줄, 인대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거의 우리 몸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 지나면 찢어지고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런 소모품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운동을 안 하다가 살 뺀다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한다? 연부 조직 그냥 바로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무릎이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뭐 생활 습관도 체크해 봐야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몸이 하는 얘기를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뭐, 아, 목이 어디 아픈가? 뭐, 허리가 어디 아픈가? 교정 운동 받기 전에요. 병원부터 가셔야 돼요. 어, 병원 가서 일단은 의사분 처방을 받고 그분이 운동 요법을 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운동 처방사라던가 운동 관리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교정 운동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교정원 운동 같다고 운동이 같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 아, 확실하게 내가 어디 아픈지 인지하시고 그다음 뭐 병원 가. 병원이 그냥 일바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운동하셔라 하면 그때 운동하시고 그렇다고 아예 안 움직이면도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몸이 하는 얘기를 일단 먼저 잘 들으셔라. 운동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운동을 빠르게 열심히 시작하는 거는 조심해야겠지만 활동량은 빠르게 늘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활동량 부족. 이제 뭐 휴대폰 대부분 뭐 갤럭시나 아이폰 쓰고 계시겠죠.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갤럭시는 지금 당장 삼성 헬스, 아이폰은 건강 어플 들어가시면 오늘 움직였던 걸음 수가 나올 거예요. 워치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 측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보 걸으셨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예. 오늘 몇 보 걸으셨는지. 저는 71조? 세리님. 11,000보, 13,643. 뭐야? 왜 이렇게 기록 높은 거예요? 5,500, 8,200, 2만. 왜 이렇게 높지? 강의 들으면 제자리가 올랐어요. 어제보다 더 그렇네요. 운동 다녀와서 보수가 높아요. 아, 다 고수들만 있네요. 봐봐, 좀 다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다 이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평균 2, 3천 보 기대했는데, 이렇게 많이 걸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시기는 근데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40대, 50대가 지나가면 이제 아프셔도 그땐 평균 수명이 한 60대 정도 되니까 어차피 다 이제 금방 죽을 거니까 됐어, 참다, 그냥 죽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4, 50대에 아프면요, 아픈 상태로 50년 이상 더 살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유가 대부분 활동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활동량 잘 채우시는 분들 많지만 거의 제가 상담해보면요. 평균 3,000보에서 5,000보예요. 많이 걸어야 5,000보야. 운동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7, 8,000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직업이 좀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막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넘기죠. 근데 일단은 활동량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8,000보예요. 8,000보를 못 넘긴 분들은 우선 지금 당장 노력할 수 있는 건요. 내 활동량 부족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 하루 8,000보 걷는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조금 더 빨리 걸면 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이 1시간 20분을 쭉 걸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게 몰아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 커피 쿠폰 먹듯이 뭐 도장 찍듯이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8,000보를 채워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함께 했던 분도 계시고 스스로 노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들 넘기셨잖아요. 그럼 8,000보 막상 걸어보는 게 많이 어렵나요? 막상 걸어보니 어때요? 할만한가요? 너무 빡세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쉬워요. 쉽대. 규신님, 규신님, 나중에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제 정보를 좀 알겠습니다. 회사 돌아다니면 많이 치워요. 쉬는 날, 맞아요. 쉬는 날, 맞아요. 세리님. 조금만 부지런 떨면 되죠. 음. 그래서 이게 쉬는 날은 쉽죠?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날이 더 어려워요. 일할 때는 어떻게라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쉬는 날에는 아예 쉬어버리면은, 저 그때 50보 나온 적 한 번 있어가지고, 같이, 뭐, 코칭하는 분들한테 놀림 받았었거든요. 50보 나왔어, 50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가지고. 예, 쉬는 날이 더 어려워요. 장 보고 오거나 해도 더 어렵고, 근데 이거 지키시면 살 빠집니다. 그래서 대신 매일 8,000보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매일 8,000보 넘기면은 일단은 아까 식사에 대한 개념 플러스 활동량에 대한 개념 딱 해가지고 합치면은 이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무작정 솔직히 식사만 저렇게 드시면은 살이 빠질까? 약간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근데 하루에 8,000보를 추가하면 90% 이상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제 직업이 트레이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뭐 물론 뭐 몸의 관절, 가동성,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려고 운동을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건 활동량 늘리기밖에 없어요. 예. 뭐 오늘 많이 걸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 중에 매일매일 그 걸음수를 유지하는 분들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는 걸로 저랑 약속합시다. 최소 8,000보. 저랑 뭐 예전에 상담했는데 제가 5,000보만 걸으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 아니면 8,000보. 내일. 이제, 약속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근데 요새 날씨 어때요? 저는 제주도에 살아가지고 비가 오는데 뉴스 보니까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비 와요? 좀 괜찮아졌나요, 날씨가? 눈 와요, 비 와요. 현영님. 네, 저 제주도입니다. 저 아신 지 얼마 안 됐군요. 저 제주도입니다. 어, 그래요. 그럼 이제 날이 점점 풀리고 있겠네. 현영님 제주도예요? 일단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시죠. 어찌됐든 이제 야외에서 채우기 어려울 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혹은 헬스장에서 채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야외에서 채우기 어려울 때는 제가 좀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 쇼핑을 하거나 이것마저도 안 되면 그냥 제자리 걷기 합니다. 하루에. 근데 보통 밖에 나갔다 오면요. 6, 7천 보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천보 움직이는데 한 5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니면은 헬스장 가서 뛰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살 빼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그래도 내 몸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체크해야 되고요. 헬스장 가시는 분들은 뭐 사이클, 런닝머신, 계단 다 좋습니다. 그냥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무릎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무릎 아프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운동들인데 보통 이제 밖에서 걸을 때 있죠. 밖에서 걸을 때. 이때는 내 무릎이 체중의 2.5배 정도 부담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 가서 이 사이클 있죠. 근데 좌식 사이클, 이 등받이 있는 거, 다리 앞으로 뻗는 거 있죠. 이게 무릎에 부담이 진짜 덜 가요. 아니면은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저는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귀찮을 때는 무조건 이 좌식 사이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훨씬 무릎에 부담이 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런닝머신, 각도 조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지 걷기랑 비슷하게 무릎 부담이 돼요. 그리고 천국의 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단이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겠지만 어쨌든 2배에서 2.5배 정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아파트 계단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근히. 근데 이제 평지 계단은요, 아파트 계단 올라갈 때 제가 알기로는 무릎에 한 4배? 올라갈 때만 4배 정도 들어가고요. 특히 내려갈 때 무릎 부담이 한 8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 계단 운동. 무릎 아까 제가 말했죠. 연부 조직, 연골. 조심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소모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강의 시간이 오바났네요. 진짜 죄송하지만 지금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고,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분량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없나? 하여튼, 제가 루틴을 잘 안 올리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운동 루틴, 운동 꿀팁을 자주 못 올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운동도요, 사람마다 일단 체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목부터 발까지 몸이 어떤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신체 테스트 같은 거. 목은 잘 돌아가는지, 어깨는 괜찮은지, 뭐, 라운드 숄더인지, 거북목인지, 뭐, 새가슴인지, 고관절은 괜찮은지, 이런 걸 전부 다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해야 하는 운동이 진짜 만별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 뭐 머신 하는 거는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스쿼트 좋다고 다 말하잖아요. 스쿼트. 근데 내가 발목 가동성이 안 좋아서 스쿼트 내려갈 때 발 뒤꿈치가 자꾸 뜨던가 아니면 고관절이 안 좋아서 엉덩이가 조금만 내려가. 이분들한테는 과연 스쿼트가 좋은 운동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운동에 대해 얘기를 깊이 못 드려요. 음.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운동 관련된 거 궁금하거나 아니 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상을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 관련된 깊은 얘기는 제가 하지 못한다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좀 애매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주 2회 정도 고강도 운동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활동량 당연히 채운다는 전제하에 활동량 기본이에요. 약간 나무로 따지면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2회 정도 추가하면 되는데 이 고강도 운동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제 그거예요. 중강도는 일상 걷기 혹은 경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책 보면은 한 시속 4에서 5.5km가 중강도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은 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 예. 막 걷다가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강도는 예를 들어 누가 날 불러. 그러면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 지르는 대답밖에 못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막 숨차가지고 아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할 정도. 이런 거 주 2회 정도 추가하시면 좋아요. 대신 활동량 꾸준히 채우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8,000보가 껌처럼 매일매일 채울 수 있는 분들만 운동을 추가하세요. 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그냥 계속 하면 되고. 자, 좀 지루하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준비하시고. 오케이. 잠깐만요. 지세롬님, 지세롬님, 황은혜님, 어, 답변이 왜 안 올라오나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총 4분, 27님, 설선영님, 지세롬님, 상은혜님, 제가 메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얻고 있지 않나요? 정보들? 제가 이거 오늘 링크 받았던 메일이나 아니면 하여튼 찾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막 너무 빡센 계획 세우는 분들은 대부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과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음, 내일부터 헬스장 무조건 출근해야지. 평소에 한 200걸음 걷는 분이 내일 당장 8,000보 걸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늘리셔야 돼요. 대신 식사는 깔끔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가 주 2회 일반식. 주 2회란다. 하루 2회.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우, 죄송해요. 시간 너무 많이 뺐네. 어때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하기.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금방 지친다. 별로 안 좋아요. 오케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아,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효율, 공략, 빠르게 이런 게 일상이 됐어요. 뭐 엘리베이터도 빨리 누르고 음료 나올 때도 언제 나와 이렇게 기다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전 아까도 커피 머신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살 빼는 것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일반식으로 살 뺄 수 있어요 라고 좀 꼬신 것도 맞죠. 인스타그램 좀 잘 크려면 어그로를 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그로를 끄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일반식으로 빼는 건 진짜 가능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몸의 변화를 찾아갈 때는요 짧고 굵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되는 분들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바디 프로필, 대회, 그리고 그 신부, 예비 신부분들. 이런 분들은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은 짧고 굵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사진 한 장 찍자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찍고 요요 오면 되지. 근데 이제 요요를 겪지 않고 평생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저 대회하고 29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듣고 계신데, 조금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지금 몇 장 남았냐? 7장 남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약간 실습입니다. 저랑 다이어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겹도록 봤을 거예요. 다이어트 메타인지라는 건데,
이 질문은 이제 제가 뭐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제 게시물에서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지금 적어주세요. 댓글에 말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노트에 적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어디든 적으셔도 좋은데, 이거 적고 계시면은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할 거예요. 함께. 적는 동안 저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지고도 한번 펴고. 어, 제 얼굴이 이제 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었구나. 적은 분들은 채팅 한번 쳐주세요. 한 두세 분 적었다고 하시면은 바로 진행해버리게. 목이 쉬어가요, 목이. 나가님 저번에 오셨었죠? 저번 강의 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번에 비해서 좀 알차셨나요? 은혜님 적었습니다. 네네. 귀찮으신 거 아니죠? 오케이, 가봅시다. 일단 1단계. 1단계예요. 아까 그 질문 중에 수면, 싸, 활동량에 대한 기준. 첫 번째 수면. 오늘은 수면에 대한 얘기는 뺐어요. 원래 수면도 진짜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추려고. 수면은 무조건 7시간 이상이에요. 7시간 이상. 잘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이런 하루 종일 들어왔던 스트레스 같은 거 전부 다 처리하고, 뭐 기억 같은 거 저장하고, 음식물 소화하고, 배출하고. 그래서 아침에 공복 몸무게 재라고 하잖아요. 공복 몸무게. 나 바로 왜 이래. 하여튼, 그런 이유가 대부분 수면에 있고요. 그다음 규칙적인 식사. 내가 하루에 몇 끼 먹는지. 예를 들어, 어쩔 때는 두 끼, 어쩔 때는 세 끼, 뭐 어쩔 때는 안 먹는다. 이런 불규칙적이면은 바꾸셔야 됩니다. 무조건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까 지겹도록 말했죠. 활동량 8,000보.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이 충족이 안 된다? 당장 내일부터는 이 세 가지는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고 목표를 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분들은 다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다음 얘기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체크해 주시고, 2단계. 이제 간식, 과식, 술 조절.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도 간식과 과식에 대한 얘기는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면요. 간식이 자연스럽게 안 당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간식 스위치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매 식사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만족스럽게 드시면 이 간식에 대한 스위치가 안 눌려요.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근데 대부분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스위치가 눌리거든요. 단백질 부족하게 먹고, 나 간식 먹고 싶다라는 스위치가 눌려요. 근데 단백질 먹고 싶다고 스위치가 눌리는데 나는 자꾸 탄수화물을 먹어. 그러면은 내 몸에선 그거예요. 아니, 주인아, 단백질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탄수화물 주냐? 다시 단백질 줘. 이러면은 나는 또, 아, 내가 간식을 더 먹고 싶구나. 해서 또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만족을 못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면 간식에 대한 욕구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못 느껴보셨던 분은 반드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 4일만 하셔도 느낄 거예요. 예전에 폭식증 있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응? 제가 대본을 적어놨거든요. 조금. 근데 대본이 너무 길어서, 간식 패스, 과식. 과식도 똑같아요, 간식이랑. 제대로 못 먹으면, 과식하는 분들 특징이 점심, 저녁 이만큼 먹어요. 코딱지만큼 먹고, 밤에 막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배부르게 드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거의 다 해결돼요. 그리고 술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다음, 메타인지 쪽 질문 총 정리를 할게요.
이제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만약에 이제 추후에 뭐 저랑 인연이 안 닿거나 했을 때도 이런 질문에 대한 걸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저장되고, 아,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엔 이제 수면, 식사, 활동 습관.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그리고 활동량 8,000보 이상, 그리고 간식의 날, 음주의 날, 그리고 유지. 그래서 이 방법이 아까 처음에 확인했었던 매일 배고프게 먹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쉬울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바꾸실 때는요, 평생 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8,000보, 내가 5,000보 건다? 5,000보 평생 간다. 8,000보 걷는다? 평생 간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빠르게, 빨리, 효율적, 공략 이런 거는 솔직히 다이어트에 안 먹혀요. 저도 이제 워낙 급한 사람인데 다이어트는 해보니까요.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해요. 어, 이거는 불변의 법칙. 요새 보면 연예인분들 있죠. 뭐 신동 이런 분들 뭐 주비스 다이어트에서 막 쭉 뺐다고 사진 보이잖아요. 근데 TV 보면 다시 쪄 있어. 이게 다이어트 성공한 게 맞냐고요. 저는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무까지 말고 이 뿌리가 튼튼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찌됐든 제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 반 이상은 실천하지 않을 겁니다. 반 이상은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은 3일 정도 하다 멈출 거예요. 그래도 몇몇 분이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응원을 하고, 오늘 강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